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실전 콘텐츠 준호플로의 지역 강의. 예, 오늘은 지역 농축협 자기소개서 문항 분석 편입니다. 네, 작전명. 자, 모두 따라하세요. 4, 5번 한 문항에서 농협협동조합법 제57조 5가지 항목 중 한 가지를 택일하여 지원 지역의 조합원의 농업 생산성,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 기술 자금 정보 제공,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 증대 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라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1.25랑 1.5배속으로 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합격 후기 중에는 네, 실질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강의고요. 그리고 의자 있으면 취업 멘토링이고요. 그리고 명확한 합격을 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업계 최고의 회사에 최종 합격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원하는 곳에 합격하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은행에도 합격하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뜬구름 없는 강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강의고 합격되고 안 되고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예, 제가 개인 일정으로 좀 주말간 좀 바빴었는데 이제 좀 부산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좀 강의가 늦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생각을 해보다가 최근에 농협은행 이제 6급, 이제 5급도 찍을 건데 어 보니까 이게 내일 마감인데 그래도 좀 보실 수 있겠다, 빨리 만들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올렸고요. 자, 그래서 참고하시면 좀 도움 될 것 같고 뭐 다음에도 쓸 일 있으니까 일단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자기소개서 문항에는 뭐가 있다?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즉 여기서는 4번, 5번인데요. 예, 4번, 5번 항목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된다. 에너지를 많이 쏘아서 결국 어떻게 여기서의 나의 그 조그만한 키워드가 마지막 최종 면접에서 뭘 한다? 임원, 사장, 마지막 의사결정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나를 더 받게 하든지 그런 질문을 통해서 나를 뭐로 되게 한다? 종이 한 장 차이로 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준호플로가 제안하는 거에 맞춰서 중요하다고 하는 문항에서 제가 말하는 회사 기업 내용 20%, 자기 경험 80%로 뭘 해야 된다? 경험으로 담백하게 설득을 해야 된다. 그게 결국 임원이나 최종 면접에 임하는 기본기다. 그래서 여기 문항 자기소개서 작성 때부터 그런 마인드, 임원을 감동시키는 마인드로 자기소개서를 작성시켜야 무슨 인재다? 유능한 인재다. 유능한 인재.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문항의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자, 5, 4, 1, 2, 3 순서인데요. 자, 별표 치세요. 제가 4번하고 5번하고 같은 걸로 봤는데요. 자, 이 내재 이도를 이렇게 다시 추락했습니다. 지금 메인 화면에서 긁어오긴 했는데, 자, 모두 지금 따라하고 입력해서 지금 똑같이 읽으세요. 제가 말한 대로 4번, 5번 문항에서 농협협동조합법 제 57조 5가지 항목. 자, 교육, 지원, 경제, 신용, 공제, 복지, 후생 사업. 자, 5가지 이렇게 여기 중 한 가지를 택일하시고요. 지원 지역의 조합원의 농업 생산성,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 기술 자금 정보 제공, 그리고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 증대 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라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택일한 다음에요. 여기서도 이 역할에 대해서 한 가지를 택일합니다. 여기 지금 이거 5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농협협동조합의 그 기관의 목적이거든요. 이 조합이 설립된 목적이에요, 목적. 이 1, 2, 3, 4, 5. 근데 저는 이 5가지 중에서도 지원 지역의 조합업 농업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부분이 중요하게 보이거든요. 자, 여기 향상이 없네요. 자,
결국 이 지배 구조를 보면은 이게 이제 농협의 지배 구조를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조합원들이 있고 이 조합원들이 농축협을 하고 이게 농협 중앙회를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은 결국 이게 농업 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나라에서 특수은행 성격으로 있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정부의 정책적으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거나 복지나 이런 이제 농민들의 이런 조합성의 농민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생산성 있는 환경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조합의 어쨌든 설립 목적입니다. 제가 좀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럼 결국에는 이 4번, 5번 항목에서 지원자인 나는 뭐 단순히 가서 여신 수신 업무 한다라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접근할 텐데, 이 농협협동조합법에 대한 그 57조의 5가지 항목에 정확하게 일을 하고요. 당연히 여기 항목에서 나의 경험 중에 이 한 가지에 뭐 막닿아 있는 부분들을 하나 택해 줍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지금 5가지 항목에 대한 거를 이 조합법 내용을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요. 결국 이 5가지 항목 안에서 택일을 한다. 뭐를? 내 경험 중에서 이 5가지를 강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걸 강조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좀 더 뒤에서 읽어드릴 거예요. 이 항목별로 뭐가 있는지 보면은 내 경험이나 다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내 입사와 하고 싶은 업무의 목표랑 결부를 시키는데, 그 목표는 뭐가 돼야 된다? 자, 뭐가 돼야 된다? 자, 결국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인 방안이, 이 실질적으로 내가 이 5가지 항목 중에 택일한 것 중에 이 5가지를 기대 효과 중에 이 5가지 중 하나를 택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뭐다? 목표다. 이게 4번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 5번은 뭐다? 지원한 동기가 이 업무의 이 목표, 이 생산성, 이거 써줍니다. 5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고요. 그 택하는 것 중에 이 5가지 기대 효과 중에도 하나를 택합니다. 저는 이제 우선순위별로 보면은 농업 생산성 향상이 가장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확대 및 유통 원활화도 좋아 보이고, 그리고 이런 5다 중요하지만 결국 이들이 원하는 거는 1차적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그 농업민들의 지위 향상을 가장 바라는 이상향일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농업 활로 및 획득 유통 원활화랑 기술 자금 정보 제공이 결국에는 농업 생산성 향상을 시키는 거고, 그게 뭐다? 결국 농업민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선순위 알려드렸지만 택일을 하세요. 이 5가지 중에 이 하나를 택한 후 그거에 대한 기대 효과의 5가지 중에 하나가 업무의 목표고요. 그게 내가 지원한 동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4번, 5번 다 겹치니까 이게 좀 말이 겹치지 않나요? 중요한 거는 뭐다? 회사 지원한 동기의 회사에 대한 기업에 대한 내용은 20%, 나머지 80%이다. 결국 내가 들어가서 이 교육 지원 사업을 하나로 예를 들면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서 내가 농업 생산성을 시키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려면 당연히 뭘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이런 지역들에 뭘 알고 있어야 된다? 하고 있는 현황 사업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현황 사업을. 그냥 이 지역 농협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서 우리 지역에서 이거 기사들을 찾아보면은 이 지역에서 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네. 결국 이 교육 지원 산업이나 경제 사업이든 신용 사업이든 경제 사업이든 나름의 지역 농협에서 농업의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현황을 알고 그 현황에서 뭘 해야 된다?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 현황에서 이런 게 좀 내 대학 시절 경험을 바탕을 봤을 때 그냥 이런 거 있으면 단순적으로 좋을 것 같아. 지금 하루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있을 거 좋을 것 같아. 그런 사업을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 제안에 대한 제목을 이 업무 목표를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원한 동기도 그걸 나는 할 거고 그 지역 내가 지원한 지역에 이러한 현황 때문에 이런 거를 들어가서 할 거고, 그게 결국에는 이 5가지 항목 중에 이런 농업협동조합법 내용 그대로 쓰지 말고요. 자, 교육 지원이나 경제든 신용 봉제 이 부분에 이 5가지 기대 효과 중에 하나를 결과로 내줄 거고, 그게 앞에 이제 이 지원 동기 20% 들어가고, 나머지 보다 그거에 대한 내가 잘할 수 있는 경험을 설득을 시켜주면 된다.
2080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내용 20%, 나머지 80% 설명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조금 이해됐나요? 그럼 결국 이 4번, 5번이 똑같은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럼 결국 4번, 5번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결국 이 여기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이 5가지의 농업 생산성 향상,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 기술 자금 정보 제공, 그다음에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 증대. 이 5가지가 중에 이 목표가 좀 장대하게 세우세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중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있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실질적인 방안이 이거다. 어디에? 지원 지역에. 그거에 대한 목표를 써주고요. 그러면은 큰 틀 안에서 어떤 목표가 정해지면 그거에 대한 내가 구체적인 좀 서술을 좀 할 수 있거든요. 예, 이거는 2080으로 안 해도 됩니다. 나름 그 지역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서술하고, 내가 그 막바지쯤에 한 30% 정도를 내 경험으로 이거 할 수 이런 거 역량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 뭐 역량을 이렇게 나름의 이런 걸 할 수 있는 경험들을 설득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뭐 아르바이트든 뭐든 내가 대학 시절 경험했던 거 바탕으로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잘할 수 있다면 설득해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직무 관련된 그 사례 준비해온 금융이든 뭐든 이런 사업 관련된 나의 대학교 때 공모전이나 프로젝트 했던 것들 바탕으로 그걸 80%로 이렇게 경험들을 써주면서 이런 실질적인 방안을 내가 잘 실행할 수 있는 인재임을 설득하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4번, 5번이 결국에는 이 실질적인 방안하고 결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입사학습 목표도 이 실질적인 방안의 더 큰 범위의 목표를 정해주는 거고요. 이 안에서는 안에 세부 항목의 서술들은 결국 실질적인 방안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뭘 알아야 된다? 내가 지원하는 지역에 어떤 기사나 이런 걸 좀 구글링을 찾아보고, 그 안에서 키워드를 몇 개도 구글링 좀 찾아 들어간다 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현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거에 대한 내가 나름의 그 대학 시절 경험이든 나의 경험이나 나의 어떤 마인드를 바탕으로 그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생각해놔라. 너무 뜬구름 잡은 뭐 그렇게 큰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조금 개선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내가 아이디어 제시까지 하면 되는 거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뜬구름 잡는 얘기도 됩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접근 방식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어차피 면접 가서 확인하는 거니까. 근데 그 실제 시행 방안이 구체적이고 정확할수록 사실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면접 가서 그런 거를 체크하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쓸 때부터 이런 게 좀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좀 뎁스 있게 조사하면 좋은 거고요. 자, 그럼 4번, 5번이 이제 우선순위로 5번, 4번이 해결이 됐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1, 2, 3번은 이제 스텝 하나씩 밟아가기 똑같습니다. 결국 신념이나 가치관은 뭐냐? 너 빡세냐? 들어와서 빡세게 일해줄 사람이냐? 그러면 이 말인 거예요. 내 제의도는 기본적인 성장 과정이고, 이 말은 너의 가치관이 우리는 좀 독종이 빡셌은 사람이었으면 해. 그리고 일을 할 때 계속 실패를 반복해도 계속 일어나야 돼. 너는 근성과 진념이 있어야 되고, 마감 일정에도 안 바꿔 앉으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일을 어떻게 끝까지 해낸 경험을 써주고, 그거 관련된 너의 어떤 가치관을 써줘? 빡센 가치관. 이거 지금 약간 이거 빼고요. 근데 대부분 이게 지역 농협이 축협이라 그래서, 그래도 여기서 어쨌든 이제 금융 관련된 일을 이제 하니까 이제 이거를 써주려고 하는데, 이건 되도록이면 금융 관련된 거는 빼주세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90% 이상들이 여기서 이제 금융 관련된 걸 어떻게든 막 써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 농협협동조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이런 이 5가지 중에서 사업 중에서 5가지 기대 효과가 있는데, 내가 뭘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런 기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내가 방안을 제시하고, 결국 내가 이런 5가지 탱이라는 게 이런 효과를 기대하는 게 이 협동조합의 뭐다, 협동조합법이 이 설립이 된 근간이다, 이런 거를 이해한다는 듯이 쓰는 게 접근 방법입니다. 자, 지금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잘 따라오시고요. 자, 2번. 최근 스스로 계획하여 이른 성취와 이를 위해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 기술하시오. 이거는 너가
회사 들어오면은 각 팀 배정 그 내가 이제 지역 놓여봐도 결국 그 평가라는 걸 받게 되는데 1년에 너한테 어떤 특정 계획값을 할당할 거고 너가 그거에 그 계획에 맞춰서 그 네 스텝에 네가 일정 관리나 잘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임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역 농협은 어떻게 보면은 은행이나 이런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기보다는 약간 그런 게 좀 허술할 거거든요. 구조상 봤을 때 뭔가 정부의 감사도 이런 거 나오겠지만 그래도 뭔가 일을 추진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이 대졸라에서 들어가면 이런 권한이나 이런 게 많이 좀 부여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의 이제 지역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권한이나 이런 나름 책임감이나 이런 거 많이 부여하는데 왜냐면 이 안에서의 그 농업에서 사업할 것들은 많은데 각 이제 들어갔을 때 이제 뭐 기본적인 뭐 수신 여수신 업무 하면서 물론 이제 그 지역의 어떤 특정 사업까지도 이제 할당받으면서 기본적인 것도 시킬 것 같거든요. 이제 아마 이제 여기서 뭔가 예산을 받고 그런 할당되던 어떤 프로젝트 작은 규모에서라든지 이런 이제 새로 들어온 이제 신규 직원한테 좀 1, 2년 때는 이제 그거 시킬 건데 너가 그런 나름의 성취나 이런 거를 만들어 놔야 우리가 계속 그 예산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했던 너의 어떤 경험들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가 자발적으로 너가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서 뭔가 성과를 냈으면 하는 사람이었으면 하는 거고 그러면 네가 어떤 대학 시절에 어떤 직무 관련된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너가 어떤 목표를 하나 세웠을 때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행동을 해왔던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학 시절에 어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목표를 세웠었고 그 과정 안에서 계속 꾸준히 이런 걸 준비해 이것도 해주고 이거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게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금융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은행원이 되고 싶어서 AFP 자격 짰는데 내가 아직은 뭐 추가적으로 뭐 민법이든 상법이든 뭐 법 관련된 것도 쌓아야 된다 생각이 들었고 그 과정 에서 나는 이제 은행원이면 뭐 경제 시사에 대한 부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금융 경제 스터디에 들어갔고 경제 스터디 들어보니까 금융 경제 지식에 대한 더 뎁스 있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 뭘 했다? 경제 관련 서적을 10권 정도 읽었고요. 그럼 관련된 그 경제 보고서들을 그 습득하기 위해서 계속 뭐 한국은행에서 뭐 발표하는 경제 관련 리포트를 뭐 하루에 정도 뭐 10개씩 정독하고 그리고 매일경제신문도 이때부터 읽기 시작해서 300일 동안 계속 읽었다. 그리고 또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경제신문을 읽다 보니까 금융에 대한 지식을 더 쌓기 위해서 테스트 공부를 했다. 제가 말한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팩트 위주로 한 거지만 그냥 경험이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나는 필요해. 나는 이제 그런 고객 관리 역량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주도적으로 이런 고객 관리 이런 경험도 했고 아니면 필요해서 금융 관련된 역량을 더 추가 쌓기 위해서 그냥 금융 동아리 이런 활동도 했다. 되게 별 대단한 얘기 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나이가 목표를 세웠었고 그거 관련돼서 주도적으로 사고하고 주도적으로 뭘 했다. 그냥 나는 단순히 그냥 한 건데 그냥 내가 그거를 필요에 의해서 한 것처럼 흐름 플로우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번 문항에서 물어보는 거고요. 왜냐 우리는 너한테 이게 각 지역로 오면은 이런 프로젝트 하나 맡길 건데 네가 어떤 목표를 네가 자발적으로 세워가지고 그 계획 세워서 그 1년에 그 일정에 맞게끔 너가 그런 사업을 잘 진행해서 어느 정도 성과도 내주고 그걸 바탕으로 내년 예산을 받을 거다. 뭐 그런 식의 판단을 하게끔 하는 근거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내재 의도에 맞게끔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인데 다른 사람들과 의견 차이나 갈등 발생 시 나만의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 아시오. 이제 이거는 어, 자, 이거 지금 너무 들어서 좀 지우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결국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강에서 얘기했는데 너가 리더냐? 결국 제가 이거 계속 이제 강조하는데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막내 직원들한테 어, 요구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이제 이번에서 말했던 프로세스성을 진행을 했을 때 결국 일이라는 거는 풀어 나가려면 각 유관 부서들하고 아니면 각 팀의 어떤 사람들하고 메일이든 쪽지든 아니면 그 회의든
회의록 작성이든 뭔가 의사결정과 연관된 부서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을 하는데, 당연히 네가 리더이면, 리더인지 이 문화에서 판단하는 건 뭐냐면, 그런 너가 진행하다 보면 당연히 그 각 파트 간의 의견 차이나 갈등 발생시키는데, 당연히 반대 의견이 있고, 내가 만약에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거 좀 방안이 아닌 것 같아, 뭐 예산이나 다른 쪽에서 태클을 걸어. 그럼 당연히, 그럼 거기서 너는 그냥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그 규정이나 그거에 맞게끔 의견 차이나 이런 갈등이 발생되는데도 업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너가 리더라고 하면은 보다 메일로 그 진행되는 이슈가 되는 부분을 하나하나 다 정리하고, 그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것도 추가 정보를 넣어서 읽기 쉽게끔 다 편집을 해서 유관된 부서들이 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그거에 대한 자기네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그 담당자한테 메일을 포워딩하는 사람이냐. 결국 일이라는 건 진행되려면 너가 리더면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챙겨서 진행해야 된다. 왜냐? 너가 말단 직원이니까. 그게 결국 프로젝트가 진행하게 하는 요인이니까. 너가 가만히 앉아있고 그 받는 사람, 메일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게 잘 읽혀지고 읽기 쉽게 상세하게 설명이 되지 않고 너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는 부분을 메일로 그냥 포워딩하게 되면은 뭐가 발생한다? 의견 차이나 갈등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는 너가 일을 할 때든 우리는 이런 걸로도 판단한다. 네가 리더냐? 결국 조합 또르면 프로젝트성 사업 관련된 일을 할 것인데, 그 과정 안에서는 부서가 업무 할당이 명확하지 않거나 갈등이 진행 이슈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컴플레인 들어오거나. 그럼 너가 대학 시절에 주도적으로 프로젝트 반복론, 그러니까 일정 관리나 업무 배분, 업무 개선 활동 등을 제안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메일 보내거나 뭔가 상대방을 배려해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친구 동아리 활동할 때든지 뭐 프로젝트 할 때든지 뭔가 너가 추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전체 모습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바탕으로 각 유관 그 팀원들한테 이런 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딱 정리해서 줬다라든지, 그게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뭘 하겠냐? 효율적 의사결정을 하게 했고 갈등 해결 방법을 연구했던 친구였으면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주도적으로 나름 헌신적으로 이런 것까지 다 전반적으로 다 전체 모습으로 다 조사해서 각 부서, 즉 각 팀원들, 동료들, 대학 그 동아리의 팀원들이 다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정리를 했다. 뭐 예를 들면 동아리 활동하면서 뭐 돈 나가야 되는 게 있는데 내가 예산을 뭐 리스트로 엑셀로 다 정리해서 이 항목은 이제 이쪽 총무팀에서 해야 되고 이거는 뭐 이렇게 홍보팀에서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나름의 분할을 했고 그걸 다 포워딩 했다. 근데 나름 정리되고 직장인스럽게 이런 식으로 좀 했다 라고 좀 MSG 쳐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런 거 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나름의 이런 거를 좀 문서로 좀 해서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할당을 해서 했다라는 식으로 좀 써주시고, 그래서 정말 대단한 거 말고 그래서 너가 주도적으로 양식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의사결정이 더딘들 업무 지연되는 거를 이제 해결한 경험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써줘. 그게 갈등 발생 시 나만의 극복하는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항목에서 술을 먹어서 풀었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내가 이런 갈등이 있는 팀원들 간의 갈등이 발생했는데 중간자적 역할로 서로 얘기를 하게끔 했다라든지, 그럼 결국 그것도 술로 풀었으면 대부분 다 술을 먹어서 풀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요한 건 술을 먹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장인스럽게 너가 리더십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해서 풀어나간다. 그게 직장인이 일을 풀어나가는 방향이니까 이런 스타일의 우리 사람은 이런 스타일의 사람을 우리는 원한다. 제 말이 꼬였네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좀 써줘야 되는 거고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 채용 공고 보면은 이제 각 지역의 중요한 건 현황을 정확하게 알아요. 현황을 모르고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뭐다?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라. 다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라. 현황을.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말했던 아까 현황, 이 지역에 대해서 뭔가 사업하고 있는 것도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역 농협인 축협은 결국 농협협동조합법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이트 들어가서
좀 한 번씩 쫙 한번 리프레시 보고요. 저는 중요한 것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자, 모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자, 목적이보다 농업인이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한 목적으로 한다. 여러분들 이거 그냥 이런 역할만 한다는 것만 알고 이거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쓰지 마세요. 재해석해야 돼요. 재해석. 중요한 건 재해석입니다. 자, 다시 따라하세요. 이거 갖다 쓸 것 같아서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재해석. 자, 따라하세요. 재해석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자, 모두 따라하고 다시 입력하세요. 지역 농협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뭐로 한다? 목적으로 한다. 정확하게 지역 농협협동조합의 목적을 이해하고 있고요. 제가 말하는 우선순위는 농협 생산성이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2, 3, 네, 4, 뭐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결국 이 2, 3을 하면 1번이 농업 생산성 증가가 될 거고 농업 생산성이 증가가 되면 4번이 되는 구조일 거다. 그러면 쉽게 풀었으면은 농업 생산성, 제가 말한 이 사업원에서 이 그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게 결국에는 뭐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그게 경제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런 지역농업을 하는 게 이 4번 5번 쓸 때 결국 뭐다? 지역 농민의 문화적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해석해서 풀어내면 되는 겁니다. 좀 이해되셨나요? 그런 식으로 이런 농협협동조합법을 좀 한번 다시 정독해서 이해한다는 듯이 쓰고요. 4, 5번 문항에서. 그럼 중요한 거는 또 말하지만 이 지역 농축협이 하고 있는 사업을 알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 내가 그 사업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실질적인 방안을 하나 고민해보는 겁니다. 대단할 거 하지 말고요. 그냥 내가 그 지역에 지원했으면 당연히 그 지역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 아, 이런 게 없네, 다른 지역에서는 이거 하고 있는데 왜 여긴 없지? 이런 식의 사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지역이 없으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이런 추가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뭐 효과를 봤던 게 있는데 그럼 나도 우리 지역에서 이런 내가 지원한 지역에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왜냐? 이런 지역인데 근데 나만의 내 경험 관점으로 이런 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지역 농협 농민들이 이런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에 일조할 것 같아.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시 이제 57조 사업 부분으로 오는데 내가 이 5가지 중에 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경험 중, 내 대학 시절의 경험 중이나 내가 지원하는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부분, 내가 이런 부분 중에 현황을 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내용들 하나하나 다 보고요. 이건 다 각자 읽어보세요. 각자 다 읽어보고 결국에는 이제는 지금 큰 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공제 사업은 좀 잘렸나 보네요. 아까 뒤에서 이제 여기 이 사이트를 한번 검색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그대로 치면 됩니다, 이거. 그럼 결국 이런 부분을 내가 5가지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내 경험에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든 아니면 내가 지역 현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에서 하나를 택하고 이 5개 중 택한 거가 뭐다? 이 목적에 이 부분들을 강화시켜줄 수 있다 라는 거를 이해한다는 듯이 이 사업원을 쓰는데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이 이 4번 5번의 목표에 이 하고 싶은 업무와 목표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게 지원 동기에서도 내가 이걸 바탕으로
지역 농민들의 사회적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든지 농민 회사적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인재임을 뭘로 설득한다? 경험으로 설득한다. 여러분 지금 제가 오랜만에 강의해서 조금 빨리 해서 좀 이해가 안 되시면은 조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좀 급하게 강의한 것도 있지만 결국 본질은 이겁니다. 농협동조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1차로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고 그거에 바탕으로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런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실질적인 방안을 내가 생각해보고 제시하고요. 그런 거를 보다 나의 경험으로 담백하게 설득한다. 팩트 위주로. 어디 항목에서? 4번, 5번 항목에서. 중요한 거는 5번이 더 중요하고요. 4번, 그 다음 4번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목표만 더 뚜렷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4번, 5번 겹치는 거 아니냐? 결국 이 목표가 이 다섯 가지 이거에 걸리는데, 이거에 더 장대한 목표, 그 지연한 목표에서 이런 목표성을 가지고 이런 걸 더 달성하고 싶다. 근데 당연히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면접에서 이걸 바탕으로 임원들이나 1차 면접에서 실무진들한테 질문을 받을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 지원한 지역에 그 지역 나름의 높은 직급의 사람이 면접을 보러 올 거다. 그런 면접관들한테 나를 어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 내가 고민까지 해봤고 이런 실질적인 방안의 사업을 그러면 당연히 뭘 알아야 되겠어요. 현재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지역의 사업을 정확하게 꿰뚫고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을 했는데 우리 이미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 대단한 사업을 제안할 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추가적으로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나는 그게 결국 간단한 거지만 그게 결국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 증대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너무 대단한 거 하지 말고 작은 부분에서 내가 이런 거 좀 기존에 하고 있는 거에서 이런 것도 추가되면 좋겠는데 그냥 내 의견 내고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냥 그 관련 지역에 그 농민들이나 이런 농업분들 직접 찾아가서 바로 찾아가서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혹시 도움 될 것 같은가요? 한 두세 명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근거가 됐죠. 면접쯤이 됐죠. 그거 가지고 4번 5번 쓰면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일반적인 은행보다 더 좋은 일하기 좋을 것 같거든요. 정부의 규제도 좀 더 덜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업무 강도도 생각보다 빡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지배구조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상위면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은행보다 더 상위에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 파워가 그럼 당연히 이 지역 농협에서 이 상위권의 조직에 있으면 이 농협중앙회에 이제 좀 정관예우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마 이 자금을 이쪽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지원받는 형식이 많기 때문에 뭐 여수신이나 이런 걸로 업무 강도를 그냥 엄청 빡세지 않을 겁니다. 막 칼퇴근하고 대충 일하고 그냥 예상 적당하게 계속 정부에서 받으면서 일하는 정도 수준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열심히 써보시고요. 네이버 유튜브에서 이제 자 끝났습니다. 네, 이제 좀 짧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공채 속도를 못 따라가겠어요. 자, 그래서 준우프로 쳐보시고요. 하반기 취업되시는 분이 강의 보시고요. 그리고 폴로 1, 2, 3 입력해서 카카오 플러스 친구 추가해 주시면은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해 주시고 그리고 네이버 가시면은 또 이제 준우프로 치시면 또 강의 나오는데 좀 구독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구독은 목표기업 24입니다. 네, 감사합니다.